안녕하세요. 장혜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곡동에 대해서 한번 2회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천지 화곡동에 모아타운 들어선다 이런 거 제목으로요.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데, 화곡동은 서울에서 다세대 빌라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싸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이제 상당히 여기다가 다세대 빌라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도 1억 미만, 심지어 1천만 원대 소액 갭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 갭투자를 하려는 외지인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화곡동은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으로 재개발기가 달아올랐다가 뉴타운 지역이 무산됐죠. 이후 내내 소외되어 왔어요. 2010년 이후에도 신축 빌라가 대폭 증가했고,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 충족이 이제 어려워졌죠. 신축 빌라가 많이 생기니까. 뉴타운 바람이 불 때 밀랍 해소했다가 발목 잡힌 사람들이 많아서 부동산 및 주민들 사이에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게 있다 그래요. 지금도 공공재개발 등 추진한다면 동의서 받는다고 요란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그 얘기를 전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6호선 화곡역에서 까치산역에 이르는 강서로, 화곡역에서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화곡로 주변이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 발달한 중심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곡지구, 또 여의도, 상암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해서 향후 광역도시철도, 대장 홍대선이라고 하죠. 개통 등 교통요건이 개선되면 직장인 주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현재 화곡동에서 자력으로 민간 재개발 추진하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있죠. 공공주택 특별법로 하는 거. 그 구역 지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대세예요. 재개발 관련한 주민 온라인 소통이 활발하다는 것도 화곡동의 특징이죠. 여기는 뭐 오래된 빌라, 또 신축 빌라 이런 다세대들이 혼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아주 높죠. 재개발 추진을 위해 설정된 구역들 대부분이 자체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재개발 열망이 거의 높다는 반증이겠으나 고령의 서민층도 많아서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기대한 소액 투자는 특히 신중해야 할 것이에요. 몇몇 부동산업소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화곡본동, 2동, 4동 등의 소액 빌라 투자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걸림으로 아예 권하지 않는다고 잘 말해답니다. 그렇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입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죠. 그러나 2021년 11월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일명 모아타운이라고 하죠. 후보지로 화곡동 1087, 354번지, 359번지 등 4곳을 지정하고 화곡역 인근 화곡3동은 민간 재개발 움직임이 막 시작되는 등 눈여겨볼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현황 및 시세를 보겠습니다. 화곡동의 대규모 단지는 대부분 화곡역에서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를 잇는 화곡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남쪽의 빌라층으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화곡동 대단지는 지금 여기 보이신 도표 보이는 아래 4개가 사실상 전부인데 지도 한번 보시면 까치산역과 그 다음에 화곡역 사이에 이제 화곡동이 있죠.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이 2008년 1월에 입주했고 2,517세대인데 지금 호가가 한 13.5억 정도 됩니다. 강서 힐스테이트는 2015년 8월 입주해서 아주 최근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인데 2,603세대고요. 84타임 호가가 13.7억 정도 됩니다. 화곡 프로지오는 좀 오래됐죠. 2002년 10월에 입주했고요. 2,176세대인데 84타임 호가는 12.5억입니다. 자, 우장산 롯데캐슬은 2003년 9월에 입주했고요. 1,164세대인데 84타입 호가가 12억 8천이니까 아파트 값이 그렇게 서울 전체적인 평균에서 볼 때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화곡동 관련 향후 호재를 보겠습니다. 1번 국회대로 선영공원 조성. 신월여의 지하 도로의 지상 부분 2025년까지 광화문 광장 5배인 약 11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친환경 선영공원 및 생활도로 1, 2차로 조성 예정입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2021년 4월에 개통되는데요. 이거는 신월 IC에서 여의도, 올림픽대로 간 7.53km 유로도로로 개통 후에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돼서 아주 여의도 출퇴근이 아주 좋죠. 이 구간은 지하 2층 구조로 신월 여의지하도로 위로는 국회대로 지하차도가 건설 중입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이고요.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 종합운동장간 4.1km 구간입니다. 즉 지하의 2개 도로 위에 지상공원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는 거예요.
국회대로에 접해 화곡 824동까지 이어지는 19만 7천 제곱미터 부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원을 바라보는 4,000세대 이상의 대규모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엔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어느 위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재가 이제 대장 홍대선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서부광역철도 민자 사업으로 부천 대장지구, 대장 신도시, 저쪽에 성남의 대장지구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천 원정 화곡역을 경유해 홍대 입구까지 있는 18.365km 구간 복선 전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다가 3기 신도시로 부천 대장지구가 포함됐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대장 홍대 구간으로 확정됐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등 절차 거쳐서 2024년에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홍대 입구에서 부천 대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화곡을 지나간다는 게 이제 여기 자랑이죠. 자, 화곡 일동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대상지인데요. 2021년 11월에 서울시는 화곡동 1087번지, 또 354번지, 359번지, 424번지 등 4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어요. 위치는 6호선 까치역에서 서쪽으로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지도 보시면 요 일대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까치산역이 있고 그 위가 화곡역인데 이렇게 이제 네 군데죠. 과거 재개발 움직임이 미미했던 지역인데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해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서울시는 2022년 2월 10일에서 3월 20일간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 진행해서 4월 중에 25개 지역 내외의 대상지를 최소 선정할 예정으로 돼 있죠. 모아타운. 근데 여기 화곡동 4개 구역은 이미 이제 작년에 이미 후보지로 이제 그 선정이 된 거여서 올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위공과 무관합니다. 여기는 이제 202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 허가 받은 거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거래는 이제 관계 없고요. 자, 협력 강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강서구청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으면 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협력 부동산 업체들에 따르면 8월 주민 설명에 12월 용역 발주 예정돼 있다. 아직 주민 용도가 덜 되어 있어 동의서 진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설립 전까지 매수하면 입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면 8월 2일 이후에 조합이 설립이 되는 가로수도 경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은 이제 지위가 이제 승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전까지 매수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일명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제 서울시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죠. 향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 원 지원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공모 참여 대상지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 지역입니다. 가로택 정비 사업이 이제 노후도가 60% 넘어야 되죠. 재개발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50%까지 완화된 거예요. 하지만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제외됩니다. 현지 부동산을 좀 몇 군데 조사했더니 현지 부동산 업소들 중에는 모아타운의 세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적지 않아요. 아직 그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모아타운 시범단지가 이제 강북구 번동하고 중랑구 면목동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소유자들은 서울시 발표 이후 매물을 대거 걷어들인 상태예요. 그럼에도 네이버 부동산상에는 매물들이 올라와 있고 일정 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24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이 최대 변수예요. 동일 지역에서 모아타운과 지주택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현지 부동산들은 소유자들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은 적극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칭 강서 파크원 주민참여형 화곡 1지역 주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12,900평이고 그게 크진 않아요. 지주택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반 조합은 모집 중이다. 동의서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아무래도 95% 토지로 확보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좀 낮죠.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돼요. 359번지 일대가 가장 분위기가 좋은 편이라고 해요. 매물이 거의 소진됐는데 한 부동산은 지난주에만 신축빌라 분양 5건 계약서를 썼다고 자랑하네요. 분양하는 신축빌라 매가가 4억 1,900만 원이에요. 투룸이. 또 1.5룸은 2억 7,900만 원인데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세는 맞춰져 있고 분양가와 전세 보증이 같아서 취득세만 내면 된대요. 즉 피가 아직 안 붙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네요.
354번 질 때 역시 소유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인 상태라는데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물이 보입니다. 매수자들이 갭투자 2천, 3천짜리 물건만 보러 간다. 얼마 전까지 1억 정도 들고 와서 4, 5천 한꺼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갭투자액이 적은 물건을 거의 팔았다. 화곡동이 이제 아무래도 초기 투자금이 이제 적다는 것이 이제 매력인데 그 대신 잘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1087번 질 때도 비슷한 분위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주민이나 투자자 모두 모아타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매가 상승폭이 아직은 크지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가격이 상승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화곡일동 모아타운 대상진의 주택가 모습입니다. 아주 그렇게 일반 재개발 지역처럼 굉장히 노후도가 심해 보이지는 않네요. 자, 화곡육동 보겠습니다. 화곡육동 등소초등학교 주변 너 2021년 11월 국토부 선도사업 2차 발표에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청 D편,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향후 대장 홍대선 강서구청령이 들어서는 입주가 좋은 편입니다. 강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등서초교 주변과 화곡일동 모아타운 상황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현지 분들에게는 놀랄 만큼 잠잠한 편이에요. 심지어 한 부동산업소는 이곳에서 현재 재개발 관련 진행사항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합니다. 고령 저소득 주민이 많아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총선 후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심도 있는데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호재에 기인한 빌라, 다세대 매가 변동도 거의 없는 듯이 보여요. 주민들이 매달 1만 원씩 각출해 소규모 재건축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빌라 단지가 추천할 만한 매물입니다. 7개동 126세 규모고요. 매가는 한 2억 5천 정도 되네요. 전세를 오게 되면 보증금은 한 1억 5천. 대지집은 15평 정도 크네요. 지도에 보시면 화곡역동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후보지가 여기입니다. 뒤에가 이제 산이 돼서 살기는 좋아 보입니다. 강서구청 뒤에 화곡역동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화곡동 살펴봤는데요. 다음번 시간에도 화곡동 2탄 이어지겠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